안녕하세요. 클로저스 신임 PD 강현준입니다. 앞서 편지를 통해 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리고 이번에는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클로저스의 초창기부터 한 명의 개발자로 클로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는데 이번 겨울부터는 PD로 인사드리게 되어 조금은 긴장되지만 무척 설레는 마음입니다. 한 명의 오랜 클로저로서 더 멋진 신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클로저 채널 ON을 통해 개발팀이 준비한 업데이트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클로저스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클로저님과 함께 더 나은 신서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클로저 채널 ON은 총 2가지의 순서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클로저스의 각 핵심 요소에 대해 기존의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지를 설명드리는 신서울의 이정표입니다. 당장의 업데이트를 말씀드리기보단 클로저스 본질의 재미를 위해 개발팀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코너입니다. 어찌 보면 당장 선보이지 못하는 내용을 말씀드림에 있어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클로저님과 함께 더 멋진 신서울을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모든 내용을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번 겨울 업데이트될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개발 노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서울의 이정표를 말씀드리며 첫 번째 클로저 채널 ON 시작하겠습니다. 클로저스 전투의 본질은 고속 액션입니다. 리듬감 있게 스킬을 시전하면서 나의 캐릭터가 호쾌한 액션으로 적을 처치하는 게임이죠. 간단하게는 손이 바쁜 리듬감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는 스킬을 사용하거나 가장 높은 DPS를 뽑아낼 수 있는 스킬을 순서대로 사용하는 방식이죠. 다만 이러한 재미에 있어 현재 몇 가지 분명한 방해 요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6가지의 원인을 분석했는데요. 첫 번째로 리듬감을 끊기게 하는 캐릭터의 선 딜레이, 두 번째로 공중에서 스킬 연계 중인 캐릭터의 리턴 없는 강제 착지, 세 번째, 공중에서는 크게 쓸모가 없는 긴급 회피, 네 번째, 아무 행동도 할 수 없게 하는 몬스터의 연출과 컷신, 다섯 번째로 몸머리와 연계된 호쾌한 액션을 불가능하게 하는 리스폰 좌표, 마지막 6번째로는 스킵이 불가능한 등장 및 클리어 모션. 이렇게 6가지의 주된 요소가 고속 액션의 재미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방해 요소를 제거함으로 클로저스의 전투는 기존에 비해 더욱 빠르고 호쾌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즉시 개편하면 좋겠지만 요소별로 개편의 방향을 검토하고 실제 적용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통해 전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개발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부분을 클로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클로저스는 고속 액션을 한 단계 높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재미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편의성이라는 단어는 편하게 하다보다는 불편함이 없게 하다라는 의미로 정의했습니다. 주어진 세계관과 캐릭터들의 서사들을 모두 느끼고 그것을 플레이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편의성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편의성 개선은 게임을 쉽게 하기보다는 게임에만 몰입할 수 있게를 기조로 진행하려 합니다. 가장 먼저 펫 편의성 개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펫은 현재 외형과 대사, 춤 등 즐길 거리가 준비되어 있지만 정작 펫을 사용하기에 불편한 구조가 그 장점들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펫의 사용성 및 편의성을 높여서 게임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 개선으로 클로저 여러분들이 플레이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클로저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뽑히는 인벤토리의 부족함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소모품 탭에서 가장 큰 불편함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거래 가능 여부, 기간제 여부 등으로 인해서 동일한 아이템이 다수의 슬롯을 차지하는 현상이 가장 크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의 답변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하 이슈로 즉시 업데이트 될 수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클로저님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심을 알고 있고 저 역시 한 명의 클로저로서 쾌적함을 방해하는 요소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적의 인벤토리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개발하여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벤트 등으로 획득한 아이템이 획득하기 전의 툴팁과 달리 거래 불가, 계정 창고 불가 등의 속성이 적용되어 불편함을 겪으신 클로저 여러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에 아이템 툴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작, 업그레이드, 이벤트 등 아이템을 획득하는 모든 시스템에서 획득 후에 아이템 상태를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편의성 개선 측면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사양이 어느 정도 변경될 수 있기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불편함이 없게 하다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클로저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클로저스는 조금 획일화된 파밍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던전을 플레이하고 일정 수량의 재료가 모이면 장비를 제작하고 업그레이드하는 형태인데요. 이 파밍 디자인은 누구나 시간만 들이면 최종 파밍 장비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던전 1회 플레이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에픽 장비와 같이 확률적으로 장비를 드랍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이는 해당 장비를 오랜 시간 플레이함에도 불구하고 획득하지 못했을 때의 상실감으로 인해 좋은 경험을 드리지 못한다는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기존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각 던전 플레이마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는 뒤이어 설명드릴 겨울 업데이트부터 일부 적용될 예정이고 앞으로 새로운 파밍이 추가될 때마다 점진적으로 확장해갈 예정입니다. 물론 이에 있어 무엇보다 클로저님이 느끼시는 재미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던전, 지역을 추가할 때마다 이를 잊지 않고 성실히 개발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캐릭터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하이브리드 캐릭터와 물리 마법 캐릭터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의 업데이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캐릭터의 구조적인 문제 중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동일 등급의 장비 장착 시 하이브리드 캐릭터의 종합 전투력이 더 높은 점. 두 번째는 높은 종합 전투력에 비해 실질적인 개수가 낮아 상대적으로 더 낮은 데미지를 주는 점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장비의 차이와 함께 스킬 및 데미지 개수의 차이, 그리고 종합 전투력의 계산식 차이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현재의 클로저스에서는 종합 전투력이 던전 난이도의 이정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클로저님의 만족감과 경쟁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것이 더 현실적인 수치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조정과 함께 종합 전투력이 하락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계산 중이고 동시에 하이브리드 캐릭터의 실제 데미지가 종합 전투력 수치에 비해 모자라는 부분도 함께 조정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캐릭터가 동일한 장비를 장착했다고 가정했을 때 종합 전투력의 차이를 최소화하려고 하며 비슷한 종합 전투력을 지닌 캐릭터들은 최대한 비슷한 데미지를 낼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조정만으로 하이브리드 캐릭터와 물리 마법 캐릭터의 차이가 완전히 회수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조정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문제 현상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액션 RPG의 재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육성에 있어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클로저스는 선택의 영역에서 주는 재미가 다소 약한 면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재미를 추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택과 관련된 업데이트가 몇 번 진행되었습니다. 코어나 모듈에 선택지를 제공한 업데이트도 있었고 각성 기제를 통해 세팅의 자유를 제공한 업데이트도 있었습니다. 진행되었던 업데이트들이 시스템 또는 컨텐츠 구조적으로 불편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업데이트 중 선택에 관련된 내용은 확실하게 기존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 겨울 업데이트부터 선보일 예정이며 기본적으로는 쉽고 가볍게 즐길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세팅을 파고들어 나만의 재미를 찾을 수도 있는 그런 클로저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클로저스만의 선택의 재미에 대해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클로저스에 대한 개발팀의 생각,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공유드렸습니다. 바로 모든 사항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단점을 보완하되
장점은 유지하며 개발하겠다는 기본 바탕을 개발팀을 대표하여 클로저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최종 목표는 클로저 여러분께서 클로저스를 즐기시는 데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모두 확실하고 퀄리티 있게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개발진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서울의 이정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앞으로의 클로저스 개발에 소중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번 겨울 업데이트에 대해 안내드리는 개발 노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신서울의 이정표를 통해 액션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첫 번째로 말씀드린 요소인 리듬감을 끊기게 하는 캐릭터의 선 딜레이에 대해 모든 캐릭터의 선 딜레이 관련 부분을 이번 겨울인 2024년 1월 중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선 딜레이 조정을 통해 전투에서의 리듬감이 끊기지 않고 충분한 고속 액션을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밸런싱을 진행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말씀드린 방해 요소들도 개선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에 다시 한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던전을 플레이하거나 버프를 받기 위해 매번 타운을 이동하는 불편함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에 대해 적절한 시즌마다 이벤트 지역을 추가하며 불편함을 완화하고자 했는데요. 이번 겨울 새로운 타운을 추가해 영구적으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은 신규 타운 노아의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새로운 NPC 노아가 관리하는 지역으로 인류의 기억을 저장하기 위해 창조된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위상 능력자나 예민한 감각의 소유자만이 입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클로저스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던전을 입장할 수 있고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클로저 분들께서 많이 거주하실 공간이기도 한데요. 이 노아의 박물관은 12월 14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클로저 여러분, 드디어 벌처스에서 새로운 상점 유닛을 개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의해 주셨던 내용 중에 상점 NPC에 대한 개편입니다. 새로운 NPC 까투리는 기존의 기계 형태를 벗어나 인간 형태로 제작된 벌처스의 신규 서포팅 인터페이스입니다. 물품 보급과 잔해 수거를 위해 개발된 AI로 클로저 여러분의 작전 수행 내용에도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 앞으로의 모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지역의 자판기 그리고 던전 클리어 시 등장하는 자판기까지 모두 새로운 NPC인 까투리로 변경될 예정이니 반갑게 맞이해주세요. 까투리는 12월 28일에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에 대한 모델링 개편이 최우선이지만 오래된 NPC의 모델링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팀에 따라 다르겠지만 게임에서 자주 마주하는 NPC인 만큼 비주얼적인 변화를 통해 클로저님께 보다 즐거운 경험을 선물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겨울엔 김유정, 소영, 이빈나, 캐롤리엘, 최보나, 우정미 NPC의 얼굴 모델링이 개선됩니다. 등장한 지 오래된 NPC들인 만큼 모델링도 최신 등장한 NPC들과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도록 변신할 예정입니다. 까투리와 함께 12월 28일에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그들의 달라진 모습과 함께 클로저스를 플레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기아의 요새를 마지막으로 클로저들의 이야기 1부가 끝이 났습니다.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신서울 지부 지휘 통제실을 거쳐 드디어 클로저스 스토리의 제2부인 시즌4가 그 막을 올립니다. 시즌4에서는 차원종과의 소규모 교전을 넘어서 대폭 규모가 커진 전쟁이 클로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전개가 펼쳐지니 꼭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시즌4는 앞서 공개했던 세계 평화의 문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평화의 문은 차원전쟁 시절 활약한 알파킹과 다른 울프팩 팀 멤버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광장인데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 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2월 28일 시즌4 업데이트 후 세계평화의 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꼭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평화의 문에 있는 게이트웨이브에서 새로운 적들이 클로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게이트웨이브 버전 2는 기존의 게이트웨이브 버전 1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결전 프로그램 포지션의 콘텐츠가 게이트웨이브에 편입합니다.
신규 지역의 보스몬스터와 전투를 벌이는 결전 프로그램을 별도의 콘텐츠로 편성하지 않고 게이트웨이브에 편입하여 더 단순화된 플레이 루트로 파밍을 즐기실 수 있도록 콘텐츠를 통합하였습니다. 게이트웨이브 버전 2에서는 게이트웨이브 버전 1에 비해 더 강력하고 완성도 높은 신규 보스 몬스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보스 몬스터들은 세계 평화의 문과 함께 업데이트되니 꼭 확인해보시고 즐거운 플레이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력한 보스들의 노멀 버전은 12월 28일, 하드 버전은 2024년 2월 8일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둘째로 게이트웨이브 버전 1을 종료하고 보상 체계를 변경합니다. 기존의 게이트웨이브는 던전을 입장하기 전에 보상을 확인하고 보상에 따라 클로저 분들이 던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획된 던전입니다. 무작위 요소에 의해 보상의 수령이 결정되는데 보상의 최소치와 최대치의 차이를 크게 두어 통칭 대박을 노리는 콘텐츠로 보상을 설계하였습니다. 이 게이트웨이브 버전 1의 콘텐츠 보상을 통해 여러 아이템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의도보다도 더 많은 크레딧과 아이템이 생산되어 게임 경제를 해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게이트웨이브 버전 1의 보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게임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규 버전의 업데이트와 함께 게이트웨이브 버전 1을 종료하겠습니다. 또한 보상의 내용을 조정하고 최소치와 최대치의 격차를 줄여 대박만을 노리는 지루한 세로 고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밸런싱할 예정입니다. 메모리얼 퀘스트는 메인 스토리에서 다루지 못한 NPC들의 이야기를 클로저 여러분께 선보이기 위해 시작한 컨텐츠로 많은 클로저님께서 메모리얼 퀘스트 진화를 즐겁게 플레이해 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두 번째 메모리얼 퀘스트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주인공이 누군지 궁금하시겠지만 아직은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메모리얼 퀘스트의 업데이트 이후에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았었는데요. 많은 클로저 분들께서 스토리 중심의 던전을 여러 번 반복 플레이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이에 신규 메모리얼 퀘스트에서는 반복 플레이를 감소시켜 클로저 여러분께서 스토리 및 세계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재미있는 플레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모리얼 퀘스트는 2월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겨울의 마지막 업데이트는 브레이크 챌린지입니다. 브레이크 챌린지는 과거에 진행했던 강력한 적과의 전투를 신규 NPC 노아의 능력으로 재해석하여 전투를 펼치는 새로운 도전 컨텐츠입니다. 브레이크 챌린지는 기존의 클로저스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던전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바로 클로저 여러분께서 직접 던전에 적용될 페널티를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보상의 종류 또는 수량이 증가하는 시스템입니다. 더 강력한 캐릭터로 공략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획득할 수 있으니 클로저 여러분들의 많은 도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앞서 플레이 목표에 대해 말씀드릴 때 각 던전 플레이마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첫 번째로 브레이크 챌린지를 통해 파밍할 수 있는 신규 트리거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신규 트리거는 기존의 클로저스 장비에는 없었던 새로운 옵션과 형태를 가진 장비로 제공됩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업데이트 진행 전 공지사항이나 GM 노트를 통해 상세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트리거의 투입 목적은 매 던전 1회 플레이에 대한 목표 부여이며 이에 클로저 여러분의 플레이가 조금이라도 즐거워지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트리거는 브레이크 챌린지와 함께 2월 중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름과 겨울 시즌 클로저님의 육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점핑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점핑 이벤트는 이전에 생성했던 캐릭터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고 이에 조금이라도 선택지를 넓히고자 점핑 장비를 원하는 캐릭터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캐릭터의 육성 단계에 맞춰 순차적으로 플레이하셔야 했기에 오랜만에 돌아오신 클로저님의 경우 기존에 애정을 갖고 계신 캐릭터로 최신 콘텐츠를 즐기기 어려웠습니다. 이 점을 개선하고자 시즌4 첫 번째 지역 세계 평화의 문 업데이트와 함께 기존 보유 캐릭터도 점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즉시 92레벨로 성장할 수 있으며 4차 승급의 스킬 및 스킬 포인트까지 모두 획득한 상태로 성장하고 신서울지부 지휘통제실까지의 퀘스트도 모두 클리어된 상태로 변경되어 곧바로 시즌4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겨울은 총 2개의 점핑 캐릭터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12월 14일부터는 이전과 같이 새롭게 생성하여 육성하는 점핑 이벤트를, 그리고 12월 28일에는 기존에 플레이하던 캐릭터도 선택이 가능한 점핑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개선을 통해 모든 클로저님들께서 시즌4 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편의성 개선 중 가장 먼저 선보일 펫 시스템 개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펫 사용에 있어 펫 교체 시 액티브 스킬을 스킬 슬롯에 다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펫 교체 시 액티브 스킬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시스템을 추가하여 펫 스킬 등록에 대한 불편함을 줄이고 게임 플레이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던전 입장 시마다 펫 스킬을 변경하셨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머 타입별 전용 펫을 등록하는 시스템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아머 타입별 전용 펫에 펫을 등록해두면 던전 입장기에 추가되는 퀵 교체 버튼을 통해 해당 던전의 아머 타입에 설정된 전용 펫으로 즉시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펫 편의성 개선은 업데이트 전에 더 자세한 사양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투명 펫 스킨, 펫 이름표 제거 옵션, 펫 획득 시 즉시 최고 레벨로 획득되도록 하는 개선사항 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 적용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펫 편의성 개선은 1월 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펫 사용의 불편함이 많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완성도 있는 개선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겨울은 귀여운 소악마 컨셉의 겨울 코스튬과 함께 신규 테마송 2곡, 시즌4 관련 오디오 무비, 그리고 새로운 굿즈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스럽고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신서울 개발 노트를 통해 말씀드렸던 어나더 클로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나더 클로저는 클로저의 다른 선택에 대한 이야기, 즉 다른 위상력으로 각성하면 어땠을까를 시작으로 R&D 및 구상을 거쳐 개발을 진행 중에 있었던 컨텐츠입니다. 본래 24년 상반기 중 선보일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말씀드릴 이유로 정말 아쉽지만 개발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나더 클로저는 흔히 분화 전직이라 불리는 형태로 업데이트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선보인 지 오래된 캐릭터에 대한 발전을 목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로 하나의 캐릭터에 있어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여 새로운 플레이 형태를 선택하실 수 있게 해 육성에 대한 재미를 높이고자 함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슬비 캐릭터의 어나더 클래스를 준비 중에 있었으며 전직 퀘스트를 통해 기존의 이슬비와 어나더 이슬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같은 이슬비지만 서로 다른 스킬을 사용하는 형태로 개발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슬비 캐릭터의 위상력 컨셉이 염동력이었다면 어나더 이슬비의 다른 위상력 컨셉은 번개였습니다. 그간 개발했던 자료를 영상을 통해 클로저님들께 조금 보여드리려 합니다. 보여드린 영상과 같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시간과 밸런스의 문제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간의 경우 다른 라이브 업데이트와 더불어 어나더 클로저를 개발함에 있어 모든 캐릭터의 전직을 추가하는데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어나더가 아닌 기존 클로저를 발전시킬 수 있는 투자가 줄어들게 되며 이는 개발팀이 최초 의도했던 오래된 캐릭터에 대한 발전과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이것이 긴 시간 진행될수록 밸런스의 공정함이 퇴화될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현재 저희 개발팀이 가지는 현실적 한계에서 발생한 이슈입니다. 어떤 사유로든 기대하셨던 클로저님께 실망을 드린 점에서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팀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 오래된 캐릭터의 발전에서 개발 방향을 재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클로저스의 캐릭터 업데이트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킬 리메이크입니다. 클로저스도 어느덧 서비스 9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은 그동안 선보인 캐릭터들의 메커니즘, 모션 및 이펙트 퀄리티에 서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기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캐릭터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업데이트를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캐릭터들의 플레이 경험이 기존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선에서 메커니즘을 조정할 예정이며 어색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모션, 오래된 스킬 이펙트의 퀄리티업을 주요 목표로 삼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단위 또는 두세 개 캐릭터들을 그룹으로 하여 업데이트할 것이며 최초 업데이트는 2024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완성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께서 큰 애정을 가진 캐릭터를 더욱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완성도 있는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밸런스 패치는 작은 것을 짧은 간격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닌 큰 규모로 많은 스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내가 키우는 캐릭터에 있어 불공정하다고 느끼시는 부분,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에 개선 체감이 확실히 느껴질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밸런스 조정에 있어 업데이트 텀은 이전보다 조금 길어지겠지만 확실히 만족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나더 클로저를 기대하셨던 클로저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캐릭터의 발전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고 애정으로 키워주신 캐릭터가 더욱 멋진 모습으로 클로저님과 함께 신서울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많이 길었는데요. 그만큼 클로저 여러분께 클로저스를 향한 진심을 보여드리고 앞으로의 클로저스를 더욱 기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남겼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인 PD로서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언제든 따끔한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겸허히 인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클로저님의 애틋한 마음과 애정 어린 의견을 모두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보답하는 더 재밌고 더 완성도 높은 클로저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클로저 여러분과 함께할 여정을 기대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즐겁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